SSD나 SD카드를 구매할 때 자주 보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다음과 같은 단어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인 이 셀 안에 0과 1로 구성된 1비트의 정보가 담겨 있죠. 셀 안이 비었을 때와 전자로 가득 찼을 때를 구분하여 1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셀 안의 공간을 4개로 나누어 1110, 0100으로 이뤄진 2비트의 데이터를 담으면 이론상으로 용량이 2배가 되는데요. 이것이 시장에서 MLC로 불리는 DLC가 되는 것이죠. 원리는 비슷합니다. 셀 안을 4구간으로 나누어서 전자가 없을 때, 조금 있을 때, 많이 있을 때, 가득 찼을 때로 구분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TLC, 또다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오늘의 주인공인 QLC가 됩니다. 이론상으로 SLC에 비해 무려 4배의 용량 향상이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위 셀당 비트 수를 올리게 되면 용량은 증가하지만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앞서 MLC의 설명 중에 셀 안을 4구간으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허용 범위 안에서는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셀 안에 2개의 구간밖에 없는 SLC와 16개의 구간이 있는 QLC, 이 2개 중에 어느 쪽이 간섭 현상과 오류 확률이 높은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이와 같은 오류 확률은 내구성과도 연관지을 수 있는데, 단위 셀 안에 저장하는 용량이 커진다는 것은 같은 용량을 처리했을 때 단위 셀당 전자의 이동이 SLC보다 QLC 쪽이 더 많게 되겠죠. 전자가 더 많이 들락날락하면 내구성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오류 확률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SLC에서 QLC로 갈수록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 수명의 이슈와 함께 블록 안에서 순차적으로 선택해 읽어야 하는 이 낸드 타입의 특성상 단위 셀 안에 블록이 많아지게 되면 읽기 속도도 역시 감소하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이유로 SLC에서 QLC로 갈수록 속도도 함께 느려지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SLC에서 QLC 방식으로 가게 되면 단위 면적당 용량의 향상이 있어 더 싼 값에 같은 용량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내구성이 떨어지고 속도가 감소하는 등의 성능의 하락이 있기 때문에 SLC는 고급형, MLC는 중급형, TLC는 보급형과 같은 이런 설명들이 마치 정설처럼 인식되어 오는 것이죠. TLC와 관련해 흔히 접하는 TLC 구매를 꺼리게 만드는 이 이야기의 이 1000회라는 수치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령 단일 셀에서 1000회밖에 수명이 안 되더라도 이러한 셀이 수없이 많은 이 SSD 전체를 따지고 보면 이 셀들을 고루 사용되게 함으로써 수명을 극대화시키는 웨어 레벨링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훨씬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쓰기 작업을 1000번을 하면 고장나 버린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SSD를 구매할 때 더욱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속도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 역시 TLC인지 MLC인지 여부보다 인터페이스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SATA 방식의 MLC보다 PCI Express 방식의 NVMe 규격의 TLC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죠. 512기가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MLC인 860 프로의 가격은 19만원 선이죠. 읽기 속도가 560, 쓰기 속도가 530MB/s. 반대로 TLC인 이 제품은 약 17만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읽기 속도가 무려 3400MB/s, 쓰기 속도는 2300MB/s나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TLC, MLC인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인터페이스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반대로 쓰기 수명은 MLC 제품이 600TBW, TLC 제품이 300TBW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거 절반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300TBW가 되면 하루에 60기가씩 계산해도 13년이 넘습니다. 이렇게 단 몇 년 전만 해도 상용화가 불가능하거나 몇 번 쓰면 버려야 한다는 식으로 인식되던 TLC가 이제는 플래시 스토리지 시장의 메인스트림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업계는 한계에 다다른 TLC에서 이제 멈추고 TLC의 발전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QLC로 다시 한번 도전을 택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발빠르게 움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텔과 마이크론이죠. 해당 제조사의 QLC 성능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2기가 기준으로 12만원 정도입니다. 읽기 쓰기가 1500, 1000MB/s고 TBW는 100테라 정도가 됩니다. 아직 TLC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서둘러 QLC 제품을 출시하고 경쟁에 돌입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MLC에서 TLC로의 전환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낸 업체가 낸드 플래시 시장의 점유율을 다시 확보했던 것처럼 바로 이 QLC 시장에서의 기술력이 곧 미래의 점유율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판단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우선은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수요가 있겠죠.
소비자 시장은 마찬가지고 서버,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도 계속해 더 고용량의 낸드 플래시의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계속해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 속에 기술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고 가격이 다시 업체 간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용량과 가격, 이 두 가지 방향성에 답을 쥐고 있는 단어가 바로 QLC가 되겠죠. 물론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MLC에서 TLC로 넘어가던 때에도 똑같이 있었던 논란이죠. 바로 성능과 수명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QLC가 수요를 확보하는 시기가 오면 1테라 이상의 용량의 SSD가 10만원대로 가격이 맞춰지면서 보급형의 SSD 용량 기준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플래시 스토리지의 특성상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명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렬 구조로 되어 있어 적층될수록 대역폭이 증가되는 이 플래시 저장소의 특성상 속도도 함께 증가하게 되죠. QLC 전환으로 얻어지는 이 용량의 증대와 생산 가격의 하락,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저가형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동일 가격의 고용량 SSD로 포지셔닝하여 시장에서 풀어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상 수명이나 속도 면에서도 크게 뒤지지 않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아주 매력적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QLC로의 전환의 의미는 판세를 뒤바꿀 게임 체인저라기보다는 내년에는 더욱더 치열해질 이 낸드 플래시 경쟁 속에서 중저가 시장에서의 빠른 선점을 통해 점유율을 방어해내는데 더 큰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QLC에서의 빠른 수율 확보가 각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인텔과 마이크론에서 먼저 칼을 빼든 것이죠. 삼성전자는 이보다 조금 늦게 QLC 제품을 출시했고 내구성에 대한 포석인지 아예 TBW가 360테라를 확보하게 되는 이 1기가 제품을 최저 용량으로 출시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다소 아쉽지만 내년이 되어야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적 시기에 시장에 뛰어들기 위한 보관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반도체 시장의 가격 하락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수익성이 계속해 악화되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는 QLC가 더욱더 유의미한 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에도 우리 업체들이 계속해 선전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